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미 앞서서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될 시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수행평가도 보고 해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10단원, 이 정치 과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파이널 특강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진짜 시험에서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집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과서 185쪽입니다. 자, 교과서 185쪽에서는 일단 정치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였어? 그쵸? 바로 옆에 있는 정치 과정의 단계, 5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자,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행평가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봤을 거야. 그쵸? 첫 단계에서 어떤 단계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정치 주체는 누구였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다양한 이익 표출, 이익 집약, 그리고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 집행,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정치 주체였던 개인과 집단, 그리고 이익 집약에서는 정당과 언론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건 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는 국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 있는 이 활동, 정치 과정은 어떤 단계를 거칠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교과서 186쪽에서부터 교과서 188쪽까지는 이 위에서 말하는 다섯 단계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국가기관이었던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으면 합니다. 국회와 적으로 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들이라고 했었죠. 자, 먼저 우리 국회가 하는 일이 뭘까? 그렇죠. 다시 한번 봅시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그렇죠. 법률을 만들거나 고침으로써 정책을 결정한다. 고친다는 것은 개정한다는 거였어.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 만들어졌던 법을 새로 고치는 것도 어디서 한다? 국회에서 한다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개념 속 사례콕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문을 통해 본 국가기관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꼭 대입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방금 봤던 국회를 보자.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대요? 개정했다고 하죠. 그쵸? 뭐라 그랬어?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뭐 한다고? 고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국회가 한다 그랬죠? 맞아. 그래서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조작된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문자 결제 사기가 심각해지자 기존에 있었던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자, 바뀐 법률은 그쵸, 개정했으니까 바뀌게 되겠지? 바뀐 법률은 문자 결제 사기를 막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이 또 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수업 시간에 질문이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 나한테 물었던 게 뭐냐? 선생님 제가 TV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갖고서 막 싸우는 것을 봤다. 정부가 이런 데에다 예산을 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예산안이 통과 못했다. 막 이런 싸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둘까요? 자, 국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야? 그렇죠. 국회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법을 만든다.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하기도 한다. 는 거였고 두 번째가 바로 뭐야? 그렇죠. 예산안을 어떻게 한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도 이 국회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TV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갖는 친구들은 많이 봤을 거야. 국회에서 정말 정부는 어때요? 자, 우리 정당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정당은 정치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그렇죠.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 배출함으로써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 정권을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제 이끌어가는 게 바로 핵심이 될 텐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따내와야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쓸 예산을 누가 심의한다? 그렇죠. 국회가 심의한다는 거예요. 국회가 매년 이제 올해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예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국방부 예산 너무 많습니다. 줄여주세요. 여성가족부 예산 너무 많은데요. 이것도 다른 데로 옮깁시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것들이 예산을 조절하고 다시 증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야? 바로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국회에 자기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여당 소속이 많아야지 이 예산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반대로 야당이 국회의원 수가 더 많게 되면은 야당이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어?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도 보자. 야당은 정책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야당 너네가 예산안 이렇게 올렸는 여당 너네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건 다른 데다 쓰면 좋을 것 같아. 국방부 예산이 너무 과대시청된 것 같다. 줄여보자. 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기도 합니다. 야, 너네 예산 너무 많이 막 쓰는 거 아니냐? 국민의 세금으로 갖고 하는 건데 너무해. 줄여. 이렇게 비판하고 감시도 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국회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에서 국회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법을 다시 새롭게 고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그 예산을 국회에서 허락이 나야지만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도 꼭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를 볼까요? 정부는 뭐 한다 그랬어? 그렇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다 여기도 또 나오잖아. 실행에 옮긴다. 정책을 수립했어. 내가 이제는 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수립했어요. 근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야? 돈이 필요하잖아. 모든 것들이 이제는 최첨단의 무기를 통해 가지고 현대화된 선진화된 국군을 만들겠다 했어요. 그럼 새롭게 비행기도 사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총도 막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어디서 나는 거야? 그렇죠.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정부가 그걸 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원이었죠. 법원은 이 정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보면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기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뭘 통해 판결한다는 거야. 그렇죠. 재판을 통해서 판결한다. 그게 바로 법원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국회, 정부, 법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 자, 다시 한번 볼까? 방금 전에 봤던 정부를 한번 밑에 대입시켜보자. 자, 정부. 발신번호 임의 변경을 금지했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집행, 새롭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막고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쓰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원을 볼까요? 법원 문자결제 사기범에 징역을 선고했다. 그렇죠. 정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야? 그렇지? 정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이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했었죠. 자, 이거를 만약에 어긴 사람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뭐 한다는 거야, 그렇죠? 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판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원은 문자결제 사기를 범죄에 저지른 최모 씨에게 그렇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라고 나와있죠. 자, 다시 한번 밑에 나와 있는 개념 속 사례콕에 있는 신문을 통해 본 국가기관의 역할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중요해요, 여러분. 자, 국회,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새롭게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에 쓰여질 예산안을 심의하는 역할도 바로 이 법원에서 국회에서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제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뭐야? 이익전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자신들이 특수한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 만약에 자신들의 요구가 안 되고 자신들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런 이익 집단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니까 어때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랬었죠. 그리고 시민단체는 뭐였습니까? 위에서 이익 집단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시민단체는 뭐였어? 그렇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활동하는 게 바로 시민단체예요. 네, 그래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언론이 나와 있죠?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기서도 우리가 꼭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언론이 일단은 하는 역할은 뭐야? 그렇지. 여러 가지 신문, TV,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우리는 언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에서는 이제 뭐야?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정책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 알려야 돼? 그렇죠? 국민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에요.
또한 언론은 뭐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해설과 비판을 제공하기도 하고, 자, 이 정책은 무엇인지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고, 그 정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언론이다. 자, 언론 같은 경우도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자, 일단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빠르게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였고, 자, 언론에서는 또한 정책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돕고, 그렇지? 다양한 정치 주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언론이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꼭 풀라고 그랬죠? 꼭 풀어봐야 됩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게 또 나와 있네. 자,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한다. 누구였습니까? 언론이었죠? 언론이었고. 자, 밑에 미음 볼까?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렇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놈들 누구였습니까? 이익 집단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확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1 에서 우리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뒤의 내용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뒤의 내용을 봅시다. 교과서 10-2입니다. 10-2로 넘어가 볼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네, 교과서 191쪽이죠. 자, 교과서 191쪽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내가 뭘 주어야겠지? 그렇죠. 선거가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하고 대표자에게 뭘 부여해준다?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을 가지게 한다는 거였죠. 또한 우리들은 선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표자를 교체할 수도 있고요. 재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뭐야? 결국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선거의 기본 원칙. 두 번 말에 뭐 한다 그랬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뭘 하는지. 자, 밑에 있는 활동. 이것만 풀 줄 알아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제도. 우리 수행평가에 나왔었죠? 선거 공영제, 그리고 선거구 법정주의. 헷갈리면 안 된다. 선거 공영제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야? 그렇죠? 경제력과 관계없이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게 바로 핵심이었죠. 그렇죠? 왜? 국가와 단체가 뭘 부담해줘서 그렇죠? 선거 비용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이제 경제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선거구 법정주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게리 맨더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있었던 선거구를 지들의 입맛에 맞게 바꿈으로써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결과가 초래되었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채택했던 게 바로 뭐다? 선거구 법정주의다. 누구나 선거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은 엉망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우리는 뭐한다? 선거구를 미리 뭐로 확정을 한다? 그렇죠. 법률로 확정을 한다. 그게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였습니다. 기억합시다. 자, 뒤에서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렇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헌법에 따른 뭐가 보장되어야 된다?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려가지고 뭔가 선거에 개입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죠. 그게 초래했던 결과가 뭐였습니까?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였죠. 오늘날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므로 이런 것들 외압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보다 이 공정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자식들의 부정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였고, 또한 이 공정함을 위해서 우리가 보장해주고 있었던 헌법에 따른 독립적인 지위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를 막는데 방어책으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였죠. 감사원에서 이제 너네도 한번 조사해보겠다 했는데 뭐라 그랬어? 우리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감시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거부한다 그랬었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꼭 기억해둡시다. 밑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가입이 금지가 되고, 또한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 선거 전 과정에 누가 참여한다는 거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 문제는 내가 무조건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까요? 이제는 10-3으로 갑시다. 10-3. 자, 10-3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가 있었다고 하면은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그렇죠. 지방자치제도였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뭘까요? 그렇죠.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 학교라고도 불리고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뜻에서 뭐라고도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한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죠. 지역 주민 정치 참여 기회가 어떻게 돼? 확대되는 거죠. 확대된다는 거. 없을 때는 우리가 직접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정책들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게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현이 됨으로써 우리 남동구, 구월동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정책들을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참여하게 되니까 주인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또한 책임감도 생길 수 있겠죠. 또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 제도다. 자,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자, 이거 수행평가에서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었어. 자, 여러분이 수행평가에서 뭘 헷갈렸었냐면은 그렇죠.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이거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 자, 한번 볼까요? 자, 의결기관은 뭐라고? 지방의회야. 다시 한번. 의결기관은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 건지, 어떤 법을 만들 건지, 세금은 어떻게 쓸 건지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지방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은 그것들을 시행하는 게 바로 누구다? 그렇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의결기관이 바로 뭐야? 지방의회고. 집행기관이 바로 누구야?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은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우리가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랬었는데 둘 다 뭐가 있다 그랬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었죠.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뭐야?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광역자치단체에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그냥 시, 군, 구가 있는 것까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밑에도 보게 되면 그 의결기관에 속하는 지방의회에는 뭐가 있는지가 설명이 나와 있죠. 광역자치단체의 의결기관에는 시, 도, 의회가 존재하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시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죠. 기초자치단체를 볼까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시, 군, 구, 의회가 존재하고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이거를 꼭 한번 내가 보라 그랬어. 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속해 있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어디에 속해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속해도 있지만 자, 남동구라고 하는 어디에 속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걸 봐야겠지. 자, 광역자치단체에 뭐가 속해 있는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에는 군은 여기 속해 있구나. 군은 여기 속해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자, 군이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냥 일반 군, 구, 지방, 기초자치단체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고, 자, 뒤에 있는 내용들도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시험을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도 나와 있지? 한번 풀어보자. 스스로 확인 문제 풀어볼까? 자, 스스로 확인. 자, 지역 주민과 그들이 뽑은 지역 대표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뭐였죠? 그렇죠. 지방자치 제도였죠. 두 번째, 이게 핵심이겠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 의논하고 결정하는 기관인 지방의회와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른쪽에는 뭐겠어? 선거죠. 지방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치도의 대표들을 뽑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파이널 특강 여러분들이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네. 사회시험은 시험 첫날 월요일날 보게 됩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학교에서 봅시다, 여러분. 안녕.